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망하는 일본에서 유학하기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상한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일본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일본에서 유학을 해라. 이런 취지로 직전 영상을 업로드했던 거고요. 절대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일본 욕을 안 했다고 일본 편을 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미난 건 일본에서 유학하면 한국 대기업들이 좋아한다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저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봤고요. 한국에서 대기업 중에 대기업이라는 곳에도 해봤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과장, 차장 직책까지 가봤고요. 한국 사회생활도 좀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년 전 이야기라서 좀 오래됐지만 가끔씩 한국 직장 이야기도 그 당시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40대, 50대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벌이 중요해진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한국 편을 안 드니까 다른 유튜버 영상 링크까지 걸어놔서 제대로 좀 알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대로 된 걸 알려주셔야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링크로 걸어놓으면 어떡합니까? 저도 일본과 관계를 20년 이상 해왔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회사에서 다 일해봤습니다. 제가 한국, 미국에 관해서 일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 일해봤으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일본에 있는 한국 유튜버, 그들의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금방 압니다. 다르고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답글도 달아놨습니다만 일본에서 사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게이오 관련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사립 명문인 게이오 대학까지 입학할 수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한국에서는 좀 이상하죠. 일본 사립대학교는 같은 재단에 고등학교 학생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삐꾸 막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삐꾸가 게이오 대학까지 그냥 진학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해야만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사립 보내는 사람들 자체가 공부나 학업에 힘을 많이 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립 고등학교도 일정 수준의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사립 중학교, 사립 고등학교 아무리 같은 재단이라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내야만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삐꾸가 막 진학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게이오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정관계, 기업들, 임원들 입학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쪽 사람들만 입학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혹해서 제 채널에 그런 가짜 링크 걸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일반 그냥 회사원 사람들도 자기 자식 많이 들여보냅니다. 돈 있으면 들여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면접도 보는 것도 사실이고요. 면접 내용은 부모님들의 교육관이 대부분입니다. 게이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와, 얘 돈 많은 집이고 머리도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게이오 대학교의 인맥, 졸업생들의 인맥 정말 짱짱하죠. 그쪽뿐만 아니라 와사대 대학교도 그렇고요. 다른 명문대학교 인맥도 인맥풀이 정말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대학교는 안 그러냐. 명문대들 다 동창회하고 그렇습니다. 나고야에도 사립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분들 많이 보냅니다. 면담 시 무슨 질문을 하는지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립초등학교에서 부모님 학벌,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식에 대한 교육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철학 등을 물어봅니다. 한국은 서울에만 39개의 사립초등학교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영훈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 정말 명문 아닙니까? 이 두 학교 찾아보세요. 정말 정관계 인사들 자제들이 그냥 쫙. 한국도 만만치 않다는 거. 그리고 한국은 영어 유치원이 요즘 일반화되어 가나 봅니다. 한 달에 등록금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여기에
학비, 교재비 뭐 이런 거 더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한국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SLP, 폴리 뭐 등등 그 숫자는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한국에 전국적으로 몇백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유치원 등록금 및 교재비로 일본에서 1년 대학교 학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특목고는 시험 안 보고 들어가나요? 시험 보고 들어가잖아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을 까야만 인기가 있고 뭐 훌륭한 영상이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하시는 댓글이 많습니다만 일본에서는 퇴직금 없다고 하시는 분이 댓글 다셨습니다. 일본에서 퇴직금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제 영상에도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하고 노조하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일본 상황을 보면 약 80%가 퇴직금이 있고 20%는 없다고 그럽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일본 정부의 자료입니다. 이것도 못 믿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자계 회사 그리고 IT 쪽에 퇴직금이 많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은 라인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라인의 뿌리가 어딘가요? 한국계 회사입니다. 이게 원래가 외국 자본 회사인 거, 그게 뿌리인 거 아시죠? 그리고 퇴직금이 없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우리가 흔히 받는 퇴직금 없이 그냥 월급에 플러스 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계 회사들에 들어갈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게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2년 동안에는 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2년 후부터 퇴직금을 준다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 회사들은 입사 후에 자기 회사에서 인재를 키운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요즘 한국처럼 중소기업에서 경력 쌓고 이직해서 갑의 회사로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가 한국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극히 잘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삼성이 경력 채용을 하면 하청회사 사람들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하청 업체들은 맨날 인재 뺏기잖아요. 실컷 가르쳐놨는데 인재를 뺏기잖아요. 그럼 대기업만 잘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보통 자기 회사에서 신입을 뽑아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IT 쪽은 이직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보통 다 어느 정도 일할 정도가 되면 보통 2년 정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회사에서 이 2년 동안은 사원들한테 투자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컷 투자하고 가르쳤는데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당연히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IT 쪽은 특히나 입사 후 2년 안에 퇴직하면 퇴직금 안 주는 회사들도 꽤나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다 봤습니다. IT 쪽, 그리고 외자계 쪽, 외국 자본계 쪽에는 이런 퇴직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케바케, 회사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경우, 이게 문제죠. 혹시나 나 받기로 했는데 안 줬어. 회사가 망해서 못 받았어. 이건 완전 개뻥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퇴직금으로 연마루이치케, 이 연금 운영을 합니다. 제가 국민연금, 후생연금 이야기하면서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제 영상에 있는데요. 이 퇴직금으로 운영되는 이 연금이 매달 받는 퇴직금으로 운영됩니다. 그걸로 각자 저축을 할 건지, 채권에 투자를 할 건지, 주식 펀드를 할 건지, 해외 주식 펀드를 할 건지 각 상품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자 개인명이고요. 돈은 퇴직 후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엔 찾을 수 없는 그런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입금만 되고 퇴직할 때까지 찾을 수 없는 그런 통장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돈이 매달 쌓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못 받았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진짜 못 받았는지 어떤지는 저는 진짜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 사회를 알고 있으면 저는 그건 뻥이라고, 저는 100% 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직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IT 쪽은 일본 내에서도 자주 이직하는 것 같은데요. IT 쪽 이외에는 그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본에서 이직한다고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2년 일하고 다른 데 갔다. 그래서 한국처럼 월급이 점핑한다. 이런 일은 일본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자계, 외국 자본계로 가면 월급이 점핑을 합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계로 가는 게 좋은지 어떤지는 각자 판단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기술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외자계 업체가 일본의 수도권에 있어요.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게 겉으로 나와 있는 연간 수입, 연봉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견, 하청 회사들이 일본에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요즘 한국 회사들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딜 가나 일본은 기본으로 종신고용이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월급 이야기인데요.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달라요.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단순 비교가 안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한 40살에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히는 금액이 1년에 8천만 원 받았어. 1억 받았어. 그럼 한국 사람은 와, 많이 받네?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일본 사람은 당장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도쿄 산다고 그러면 8천만 원에 4인 가족, 집값 론 제하고 그쪽 교육비 비싸니까, 그리고 물가 비싸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받는다는 말은 좀 생각보다 적게 할 겁니다. 도쿄 사는데 자동차 없이 사는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자동차 있고 맨션 살면요, 이 사람 진짜 부자인 겁니다. 이 사람이 돈 없다고 그러면 진짜 개뻥인 겁니다. 왜냐면 일본에서는 주차비만 최소 40만 원, 50만 원 들어갑니다. 일본 맨션에 살면 주차비를 따로 내야 돼요. 물론 자기 집에 단독주택에서 살면 돈을 안 내지만 맨션은 주차비를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 산다? 저 극단에 있는 규슈나 홋카이도 산다 그러면 연수입 8천이라고 그러면 오우, 잘 버네 이럴 겁니다.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 연수입 연봉이 4천이야 이러면 한국 분들 어떨까요? 별로 못 버네 이러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처음에 물어보는 게 너 어디 살아? 이게 처음에 물어본다니까요. 나 규슈 살아. 나 홋카이도 살아. 이 물가 싼 쪽에 살아. 그러면요, 살아갈 수는 있겠군.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나 도쿄 살아 이러면 오, 좀 빡시게 살겠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겠지만 나 지방 살아 이러면 오, 먹고 살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전국이 똑같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 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대뜸 자기는 지방, 물가 싼 곳, 대구나 이런 쪽에 가면 물가 싸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지방에 가면 물가가 싸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서울하고 똑같이 월급 받아가지고 지방 가서 살겠다고 그럽니다.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답을 영상으로 만들 수가 없네요. 언제 한번 Q&A 시간을 가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문의가 많으면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딸기 하나 주세요. 딸기 하나 주세요. 딸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